저희 어머니도 무속인이시고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이셨고 세습무 자체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인인데 어떻게 제가 태어났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백입니다. 오늘은 무속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는 혹시 연백님 귀신을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귀신을 봐요. 네, 저는 귀신을 봅니다. 다만 이 귀신을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나 해안, 즉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조상분들, 선조분들께서 영안이나 해안 이런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못 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무속인 분들도 있어요.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냐?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형태로만 보이기도 하고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보인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무속인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실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무속인이 귀신을 못 보거나 느껴지기만 하면 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무속인이 이 영안이나 해안, 즉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무속인을 하기에 조금 더 편한, 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속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제자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속인이 귀신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보지만 못 보시는 무속인 분들도 계신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이 다 용하지 않은 건 아니다, 혹은 점사를 잘 못 뽑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연백님 혹은 연백아, 혹시 점을 어떻게 보는 거야? 혹은 점이 보이니?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무속인 분들은 보인다고도 하고 느껴진다라고도 하고 뭐 스쳐 지나간다라고도 하고 신령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말이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모신 신령님들이 그 무속인한테 어떻게 알려주는지는 그냥 그분들만의 스타일일 뿐인 거고, 점을 본다, 느낀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다, 말을 해주신다 라는 거는 모두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냥 점이 어떻게 보여요 라는 거는 신령님들마다 혹은 무속인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혹시 무속인은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야, 넌 결혼할 수 있어? 넌 무속인, 무당인데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무속인이시고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이셨고 세습무 자체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인인데 어떻게 제가 태어났을까? 뭐 있겠죠? 예,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무속인도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도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왜 무속인 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보통 결혼을 안 하시는 무속인 분들은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가 싫어서가 제일 크세요. 혹시라도 결혼을 했다가 내 자식한테 내림이 그대로 또 이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그냥 결혼을 안 하시고 이번 생을 무속인으로 마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하나로는 솔직히 무속인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모신 신령님들은 질투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제자의 길, 옳은 제자의 길을 고지 가면은 뭐 연애를 하던 뭘 하던 봐주시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제자의 길에 소홀해질 수 있고 결혼을 하다 보면 이 제자의 길을 조금 더 부정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짝을 만났을 때만 허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무속인 분들도 생기고 안 하는 무속인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무속인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남자라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무속인은 군대 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무속인도 군대 가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기에 무속인도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제가 되었고요. 남자 무속인 분들은 군대 가요. 근데 보통은 군대를 다녀오시고 무속인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어렸을 때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서 지금 무속인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밝히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피곤하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무속인 분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으로는, 솔직히 이거는 저한테 많이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뭐 물론 요새 무속인 분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거의 매번 들어요. 야, 연배가 너는 무속인이 문신해도 돼? 안 되죠.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무속인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속인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상처들을 많이 받았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속인을 조금 애증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17살 때, 제가 17살 때, 연배가 너 이제 슬슬 내림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열이 받아서 이제 막 찾아보다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이제 무속인이 내림을 받기 전에 문신을 하게 되면 부정이 타서 내림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 몰래 설타투 후뚜맛을 시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신을 하고 한 달 뒤에 받았어요. 원래 무속인은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뭐 솔직히 이거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옛날 시대가 아니니까, 요즘 시대와 옛날 시대는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표현 창구이기도 하고 나만의 개성이기도 하고, 대신에 저는 문신을 했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목기도를 들어가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죄송하다 빌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은 하면 안 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할머니가 혹은 신령님들이 주시는 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그리고 6번째 질문으로는, 이거는 아마 모든 무속인 분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아닐까요? 저는 제 직업을 얘기하면 이 말은 꼭 들었어요. 6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작두를 타나요? 무속인 분들 중에서 작두를 타는 무속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북줄기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굿, 한양굿이라고 하는데, 이북굿 같은 경우에는 작두장군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작두를 탈 수 있는데, 한양굿 같은 경우에는 작두장군님이 들어오실 일이 거의 없어요. 한양굿 하시는 분들은 작두를 못 탈 수도 있다. 그러고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작두를 타는 무속인이 있고 못 타는 무속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북굿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북굿에서도 작두장군님이라는 신령님이 들어오셔야 탈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 무속인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나는 작두 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작두 장군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탱화라 그래요. 저희는 이 그림을 탱화라고 하는데, 이 탱화 위에 작두 위에 장군의 모습을 한 신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만약에 탱화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분은 무속인을 탈 수도 있는 무속인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게 없는데 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의 의심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북줄기에서 작두 장군을 받아서 작두를 타는데 그럼 한약꽃은 못 타요? 그러면 용하지 않은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제 이북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세냐면, 군웅풀이, 부정풀이 이런 좀 풀어나가고 쳐나가는 거를 조금 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특출나 있고, 한양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도제나 아니면 조상들한테 이렇게 조금 제를 지내주는 그런 것들로 이제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한양꽃이 조금 더 이북꽃보다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두를 못한다고 해서 용하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어찌됐건 작두는 타는 무속인이 있고 못하는 무속인이 있다. 하지만 못하는 무속인은 용하지 않은 무속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6가지의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많이 받았던 6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시거나 조금 호기심 가시는 거, 그리고 무속인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보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